안녕하십니까, 박학근입니다.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암 치유하는데 운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저 자신도 처음에 암 진단 받고, 야, 이걸 이겨내려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이겨내겠다. 그 막 강력한 의지와 그런 운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운동은 저는 태어나고 나서 운동을 한 번도 거의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프기 전까지는 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외에 운동을 해본 적도 없고, 운동이 무슨 효과가 있나? 그랬는데 막상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야, 이제 너 죽는다 이러니까, 야, 운동해야지 뭐 암에서 산다 이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누가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암 환자는 뭐 요즘이야 유튜브가 많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뭐 선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선생들이 없어요. 그냥 아예 전부 그냥 각자 개인이 뭐 어떻게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요양시설도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거의.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만 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제가 이런저런 시설들에 다니면서 제 몸의 반응들을 느끼면서 제 스스로 이제 터득하면서 운동을 저에 맞는 이제 운동을 한 거죠. 그 운동이라는 게 사람의 각자의 지금 암 환자의 몸의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운동의 양도 조절을 해야 되고 종류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다고 암 환자 전문으로 뭐 운동 가르쳐 주는데 사실 어느 시설들에 가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게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전적으로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맞춤, 자기만의 몸에 맞는 이런 운동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효과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운동 중에 하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운동에서는 이 스트레칭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 거고, 모든 운동과 시작의 끝에는 또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고, 가장 이게 마무리 단계에 하는 건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에서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 운동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운동은 이 몸을 순환시키기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양을 먹고 적당한 영양을 그거 했으면은 우리의 근육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힘은 근육은 곧 면역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 좋은 사람이 암 걸려도 잘 이겨내는 거고, 또 거기에서 암이 또 사라지고 그렇게 건강한 육체를 보존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이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이런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근육 속에 산소도 들어가고 이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암 환자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막 이런 약들을 먹고 수술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 근력 운동을 기피하게 되고, 좀 약간 편안하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은 있지만은 의식은 있는데 이 몸이 힘들어.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이 팔굽혀펴기 100개 해야 되는데 나도 저거 해야지. 근데 이렇게 막 100개씩 따라하면은 그 사람 안 돼요. 그거는 실패하는 잘못하는 거고, 자기 체력에 맞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이, 저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게 등산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등산은 말 그대로 숨을 헥헥거리면서 산을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기도 좋아요. 그리고 경사진 도로로 이제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은
힘이 들어가고 상체 근육 되고 그리고 또 이 가쁜 숨으로 인해 가지고 힘이 들어가니까 이제 근력도 만들어지면서 좋은 산소도 마실 수 있고 또 좋은 환경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또 그런 불규칙한 이 정형화되지 않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이 하다 보면은 약간의 세포가 긴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약간의 긴장을 하다 보면은 이 면역력들이 강화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내려올 때 울퉁불퉁하게 잘못 디비면은 이게 막 그거 한다. 이 몸이 좌우로 흔들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그러다 보면 척추뼈에 있는 이 근육들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전신 운동에 필요하다. 그리고 숨이 헥헥거리고 이 가빠지면은 이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늘어나다 보니까 땀이 나고 전체 몸이 하나의 이 한 사이클이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이 양은 자기의 체력에 맞게끔 해야 되니. 그럼 운동의 양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이건 가장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잠을 자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이것도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가지고 막 운동은 한다고 했는데 그냥 잠도 안 오고 막 운동을 안 하면은 또 잠도 막 이제 거의 설치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운동량이 적은 거고 그러면은 어떡하냐. 내가 딱 잠자고 누웠는데 자기가 잠이 잤는지도 몰라. 그런데 푹 조금 잤다고 생각했는데 막 3, 4시 이 정도로 돼서 잠을 깨는 거예요. 근데 약간 몸은 뻐근한데 그래도 개운함이 느껴지고 이게 뭐 힘들다는 이런 것들은 못 느껴. 이게 이제 적당한 운동량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제 몸에 그 가늠을 해요. 너무 막 운동량이 많으면은 막 몸이 힘들어가지고 이게 잠은 깊은 잠을 못 자야 중간중간에 깨게 돼. 그러면은 그건 운동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때는 운동량을 줄이고 이 양 조절을 이렇게 하시고 등산이 가장 좋다. 그리고 등산을 할 때는 꼭 이 스틱, 이 우리가 야외 활동 특히나 겨울에 이런 맨발 걷기든 뭐든 할 때는 항상 스틱을 2개를 준비를 해야 된다. 1개 말고 2개를 준비해야 된다. 이거. 그거는 안전에 대한 그것도 있고 또 이게 상체 운동 여러 가지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2개 달고 다니기가 불편스러워. 그렇지만은 이거는 나중에 되면은 안정화되면은 아주 효과적이고 특히나 쓰러지는 거 이런 것도 방지가 되고 안전 그리고 내려올 때는 좀 스틱의 길이를 좀 길게 해요. 그러면서 탁 찌면서 상체 운동 힘을 주다 보면은 이 무릎이나 이런 거에서 무리를 많이 안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이제 산이 도시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 이러면 동네 보통 우리나라는 이 동네도 보면은 서울 시내도 마찬가지고 한 자기 집 주변에 조그마한 동산들 많아요. 공원들 이런데 그런 데 가가지고 이런 데는 산 하나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지만 그게 10번 오르락 내리고 하면은 산 여기에서 한 개 올라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 집에서 하지 말고 그것을 하면서 늘 항상 그러다 보면 불규칙한 길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척추에 힘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통증들이 많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등산인데 근데 이제 맨발 걷기도 있단 말이에요. 맨발 걷기는 막 어떤 분들은 맨발 걷기에 모든 것을 하루에 막 5시간, 10시간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별로 효과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뭐 하지만 맨발 걷기는 운동의 한 분야지 그 맨발 걷기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올인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다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맨발 걷기도 오르막이 있는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해서 좀 하고 그 막 어떤 대학볕에 나가가지고 막 바닷가가 좋다 그래가지고 막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적당히 해야 되고 내가 막 힘들고 이럴 때는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맨발 걷기는 동네에서 이제 마당이나 이렇게 운동장 같은데 이런 데에서 스무스하게 해서 그것을 시간을 늘리면서 시작을 하되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공간들밖에 없다 그러면은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 등산할 형편이 안 되면은 근력 운동 팔굽혀펴기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스쿼트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이걸로만 해도 근력 운동이 충분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맨발 걷기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 맨발 걷기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 스쿼트도 해주고 발굽혀펴기도 해주고 이러면은 그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맨발 걷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접지 많이 하는 거 좋지요. 접지 해가지고 물론 접지만 다 해가지고 뭐 암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그러면은 땅 속에 그냥 파묻혀 살아야 돼. 살면 얼마나 암 다 나야 돼. 근데 그게 다 낫는다고 보장이 없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접지도 좋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거기에서 계속 접지만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뭐 2-3시간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접지를 해주고 이러면은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운동은 적당히 하고 그리고 팔굽혀펴기 이거 너무 좋은 운동이야 이게. 온몸에 팔만 폈다 찝다 이렇게 사람들이 선입관을 갖는데 절대 아닙니다. 팔뿐만이 아니라 온몸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슴 근육부터 시작해 뱃살에 있잖아요. 이게 왕자가 나와요. 왕자. 해보면 알아요. 그거는.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그렇게 해서 운동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되 가장 짧은 시간에 효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땀이 나와야 된다. 최소한 10분에서 20분은 땀을 빼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운동이 된단 말이죠. 그러려 그러면 혼자 운동은 사실은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혼자 해야 돼. 산을 갈 때도 혼자 올라가는 게 나아요. 왜? 위험하면 혼자 다니는 위험하긴 위험한데 또 딴 분들하고 하되 이 페이스 이거는 자기 몸 서로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건강한 사람하고 같이 올라가다 보면은 그게 뒤처질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요 오히려 효과가 떨어져. 그럴 때는 어떤 같은 동행이 있더라도 나는 내 페이스로 간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쭉 올라가시고 그리고 혼자 다니다 보면은 이 자연을 못 하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 정립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도 하면서 진짜 인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산속에서 처음 3개월 동안은요.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여기 서리산 능선을 걸으면서 진짜 영하 한 20도 30도 됐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눈 20cm씩 막 쌓이고 이래도 영하 20도 30도 돼도 혼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제가 그동안의 삶에서 겪어보지 못한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으면서 그리고 내 몸의 변화들을 느끼면서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등산을 하면서 그것도 했고 맨발 걷기도 그때 당시에 운동장에서 봄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뭐 맨발 걷기 운동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때에 진짜 혈액순환이 되는 아주 그 새벽에 텐트 치는 이런 좋은 경험을 하면서 야 이거 진짜 좋은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맨발 걷기 운동 본부라는 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박종찬 회장님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이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전부 다 웃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무튼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적당히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순환을 시켜야 된다. 스트레칭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꼭 듣고 건강한 음식 뭐 좋은 약 이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운동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 경험담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